네 번째 마지막 강의예요. 진실이란 얘기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 오해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 수가, 이거는 가정 수치예요. 가정치. 만약에 고혈압의 기준을 이렇게 낮췄을 때, 그러니까 120에 80으로 고혈압을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증가할 것인가라고 예상을 한 수치인데, 2016년도까지는 700만 명이었던 고혈압 환자가 만약에 기준을 변경했을 때는 1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갑자기 고혈압 환자들이 늘 일은 없고, 이렇게 기준이 변함에 따라서 고혈압 환자들의 수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게 경향을 보시면은 2003년도 이전에는 160에 100,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는 140에 90 이렇게 고혈압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차츰차츰 낮추는 추세예요. 그걸 조금 더 빨리 뇌혈관 질환을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아니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뇌졸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 하죠.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뇌출혈과 뇌경색.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막히는 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천히 동맥경화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서서히 막혀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혈전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확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뇌졸중의 대부분을 뇌경색이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요게 전체고, 요게 이제 이걸 이루고 있는 세 가지들인데, 요만큼이 뇌경색이고 이만큼이 뇌출혈이죠. 나머지는 굉장히 비율이 적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뇌졸중 발생률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출혈은 조금씩 감소해요. 뇌출혈은 조금씩 감소하는데, 뇌경색은 점점 성장세가 멈추지를 않죠. 굉장히 뇌경색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뇌졸중 때문에 쓰고 있는 의료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추산이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뇌출혈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압약을 이렇게 열심히 먹고 좀 혈압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바로 약을 먹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책을 쓰시고 계셨는데,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본의 의사분이 쓴 책이에요. 이제 그리고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한의사분이 쓴 책이고요.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기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라는 책은 그 신경외과 의사분이 쓴 건데, 이제 고혈압 약보다는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혈압을 낮춰보자라는 얘기고, 하루 5분만 움직여도 고혈압은 낫는다라는 책은 일본의 약사분이 쓴 책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혈압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고혈압 환자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1987년에는 수축기 혈압이 180이어도 정상으로 쳤었어요. 기준이 그만큼 엄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점차 그 기준이 강해져서 일본에서는 고혈압 기준치가 8년 사이에 50이나 낮춰졌어요. 그래서 1980년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죠. 거의 20배가량 증가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이 기준이 낮아짐에 의해서. 그리고 혈압약과 치매에 대한 얘기인데, 혈압약을 먹으면 머리가 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기분 탓이 아니에요.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 양이 적어지면서 점점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적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혈압약 때문에 몇 년이나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는 치매 걸 확률이 높아지죠. 뇌혈관 질환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인성 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혈액량이나 혈관 탄력도에 따라서 몸은 혈압을 조정함으로써 뇌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잘 보내는 것이 혈압을 조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르신이 될수록 이렇게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 심장에서부터 뇌와 손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세게 보내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조금 낮춰도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금과 혈압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 국제심장학회에서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은 1만 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소금 섭취량이 높은 그러니까 음식을 좀 짜게 먹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소금 섭취량이 낮은 서구의 경우에 오히려 더 고혈압 환자들이 높았어요. 고혈압 환자분들 비율이. 그리고 중국의 텐진에서는 1일 14g의 염분이 배출되고 미국의 군면에서는 1일 6g밖에 배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 섭취를 적게 하고 있는 거죠. 군면에서는. 근데 오히려 군면에서 더 고혈압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소금과 혈압은 꼭 소금 섭취량과 혈압은 지금 이렇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존에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내 몸에 혈액량이 많아서 그래서 혈압이 생기시는 분들은 짜게 먹으면 더 혈압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손발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뇌로 혈액이 잘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혈액순환 때문에 혈압을 내 몸에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올린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은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더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금을 안 먹으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혈압을 드시면은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소금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혈압 강화제와 뇌경색에 대한 얘기인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겨서 뇌경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뇌경색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917년도 1월에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SBS 뉴스에 발표된 자료죠. 지금은 미국의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땠냐면은 혈압 기준을 완화하자. 그러니까 고혈압의 기준을 높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타당한 것이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150 정도의 혈압은 굉장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뇌와 흉터까지 혈액을 골고루 보내기 위한 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꼭 120에 80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혈압약으로 적절히 너무 올라가는 혈압을 조절하는 작용을 물론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혈압이 올라가려고 한다. 내 몸이 점점 이렇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되시고 운동을 하루에 몇 보 걸어야 돼요? 8,000보. 정확해요. 8,000보 걸으시면은 내 몸에 혈액의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거리가 됩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웃으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혈압이 높은 분들은 웃음이 많으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찡그리는 표정이 많은 분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누구래하고 좀 화를 많이 낼수록 혈압도 같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가 되십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은 귀강내 사용법은 비강내로 뇌로 바로 연결되는 MCA라는 중대뇌 동맥이라는 혈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강의 압력을 낮춰주면은 뇌 압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의 특별한 치료법인 어혈침도 있고요. 어혈침은 이렇게 손끝 발끝에서 어혈들을 풀어내서 전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침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피가 찔끔찔끔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오는 피도 이렇게 검붉은색에서 점차 맑고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끝 발끝에 오랫동안 고여있는 피가 나온다는 소리죠. 일단 배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차츰차츰 어떤 혈압이 생기고 있거나 혹은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내 혈압이 과연 내 혈액량이 너무 많아서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 혈압인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몸에서 올린 혈압인지 그런 것들을 진단받고 좀 나에게 맞는 맞춤 치료 방법을 소개받으려면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